문제다린 신혜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강 특성요인 직업상담과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이에요. 첫 번째 특성요인 직업상담인데요. 이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윌리엄슨이 파슨스의 직업이론 원리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지시적 상담이라고도 해요. 개인차 심리학과 응용 심리학의 근거를 두고 개인의 특성과 직업 구성 요인을 연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성이라는 것은요, 적성, 흥미, 성취, 가치 등 검사를 통해 측정 가능한 개인의 특성, 즉 개인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인이라는 것은 직업 성취도나 성실성, 책임감 등 성공적인 직업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성과 요인을 구별을 잘 해 두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트라이온과 아나스타시라는 이런 학자들은요,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성은 학습된 것이며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였어요. 또 헤어와 크레모라는 학자는요, 특성 요인적 접근이 특정 직업에서의 개인의 성공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부정확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네요.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특징은요, 어디까지나 상담자 위주, 상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이고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추구하고 있어요. 상담자는 교육자의 역할, 즉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때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보다는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기술과 사회적 적응 기술을 알려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 연구를 상담의 중요 자료로 삼고 있고요. 개인의 흥미나 능력 등에 대한 표준화 검사의 실시와 결과의 해석을 강조한다는 게 이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특징이네요. 클라인과 바이너가 제시한 기본 전제를 살펴보면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기본 전제는 첫 번째,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측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직업은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하고요. 세 번째, 진로 선택은 인지적 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번째, 개인의 특성과 직업적 요구 사항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고도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인과 직업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슨스의 직업 선택 단계 세 단계 보시면요. 1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즉 내담자에 대한 이해인데요. 내담자의 적성이라든지 성격, 흥미, 가치 등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즉 직업 세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3단계에는 이러한 자신과 내담자 자신과 직업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즉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이 3단계에 해당되어져요. 상담의 목표를 볼게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예요. 두 번째, 내담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고, 내담자가 자신의 목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예요. 또한 내담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상담사의 상담 원칙을 볼게요. 상담사가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상담사가 비록 선생님의 역할이긴 하지만 강의하려고 하거나 검하는 자세로 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해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적 작은 범위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담사는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특성요인 직업 상담사의 상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윌리엄슨이 제시한 상담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가 분석이고, 두 번째 종합이에요. 세 번째 진단, 네 번째 예측, 다섯 번째 상담, 그리고 여섯 번째 추수 지도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외웠던 것이죠. 분종진 예상추, 분정진 예상추에서 분석은 말 그대로 내담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라든지 자료 수집 등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분석 단계예요. 종합은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하는 것이고, 진단은 내담자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단하는 거죠. 예측은 예우나 처방이라고도 하는데 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직업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에요. 상담은 내담자와 직업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문제를 치료하는 단계고, 추수지도 또는 사후지도라는 것은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분종진 예상추요. 특성요인 직업 상담의 상담 기술을 보면요. 역시 윌리엄슨이 제시한 건데요. 첫 번째가 촉진적 관계 형성이에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 관계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 것인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장점을 잘 이해하도록 조언해서 이러한 특징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을 계획토록 하고 설계하도록 돕는 것인데요. 내담자의 특성과 직업적 특성의 일치 또는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며 내담자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네 번째, 계획의 수행인데요. 내담자가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위임인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다른 상담자를 만나보도록 권유하는 것도 일종의 상담 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검사 해석 단계에서, 검사를 해석하는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윌리엄슨 역시 제시한 것인데요.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직접 충고고, 두 번째 설득이고, 세 번째 설명인데요. 윌리엄슨은 검사 해석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담 기법 중에서 세 개 중에서 설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직접 충고는 말 그대로 직접 충고하는 것이에요. 즉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직접 충고겠죠. 두 번째 설득은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검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는 거, 이게 설득이고요. 설명은 상담사가 검사 자료 또는 비검사 자료들을 해석하면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단계가, 이 설명해주는 기법이 설명이에요. 그 중에서 직접 충고, 설득, 설명 있는 중에서 설명을 가장 중시했다라는 거, 윌리엄슨은요. 특성 요인 이론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인데요. 첫 번째,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보았어요. 두 번째, 선의 본질은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다라고 보았고요. 인간의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인간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윌리엄슨이 바라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이에요. 프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그래서 우리가 정재동이라고 외웠죠. 본의 아니게 개그맨 이름 김재동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정보적 기능은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서 내담자의 의사 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재조정 기능은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했는지를 점검 및 재조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기화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화시키는 기능을 직업정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직업정보의 기능,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 세 가지, 정제동,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스트롱과 슈미트가 제시한 상담사의 특성이 있어요. 이들만의 이론이에요. 전신매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가 따를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 전신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두 번째,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인데요.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이에요.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거의 유사하니까 앞서 기초 상담 이론에서 배웠던 것을 좀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겠어요.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이론, 인간 중심 직업 상담 이론이에요. 두 번째,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와 공감적 이해 등과 같은 비지시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지 뭐 가르치기나 조언하기 등의 이런 지시적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특징을 볼게요. 인간은 선천적인 잠재력과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지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내담자는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일의 세계 및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 자아 및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문제를 찾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관련된 내담자의 불안을 줄이고 자기 책임을 수용하도록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중요하다고 했었죠. 객관적 이해가 아니에요. 내담자의 주관적 이해를 내담자에 대한 자아 명료화의 근거로 삼는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상담사,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에 있어서 상담사가 갖춰야 될 태도인데요. 첫 번째, 일치성과 진실성. 두 번째, 공감적 이해와 경청. 세 번째, 무조건적 수용. 그래서 우리가 일공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일치성과 진실성, 다른 말로 진솔성은 상담사는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공감적 이해와 경청은 상담사는 내담자의 이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무조건적 수용은 상담사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 상담의 그 상담사가 갖춰야 할 태도예요. 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상담사의 그 특징과 딱 확연히 구분되니까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나이더라는 이 학자가요, 상담 반응 범주화를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첫 번째가 안내를 수반하는 범주, 두 번째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 범주, 세 번째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상담 범주, 네 번째가 지시적 상담 범주예요. 안내부터 해서 비지시적에서 준지시, 그 다음에 지시를 이렇게 쭉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안내를 수반하는 범주는요, 내담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상담자가 제시해주는, 즉 면접의 방향을 결정짓는 범주, 면접의 방향을 결정짓는 범주가 바로 안내를 수반하는 범주예요. 의미되죠? 제목이랑 말되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 범주는요, 상담자의 해석이나 충고, 비평이나 제안이 없이 비지시적이니까요, 내담자가 표현하는 감정을 재진술하는 범주가 감정에 대한 비지시적 상담 범주예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준지시적 상담 범주는요, 상담사가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서 해석
해석 정도 하는 그런 범주고요. 그 다음에 지시적 상담 범주는 상담사가 내담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내담자의 생각에 상담자의 가치를 주입하려는 범주예요. 그래서 비지시적, 준지시적, 지시적 상담을 이렇게 변해간다는 느낌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래요. 스나이더가 제시한 거예요. 검사의 사용 및 해석 원칙인데요. 본래 로저스라는 학자는 검사의 사용이 내담자로 하여금 방어적 태도를 증가시키고 자기 수용과 책임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검사 사용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다른 또 다른 학자인 패터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검사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검사 사용을 지지했다는 것이에요. 여하튼 이 검사라는 것은요, 하지만 제한적으로 어디까지나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필요로 할 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담자에게 검사의 가치와 제한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담자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내담자의 감정과 태도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점수의 의미로서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는 평가적인 말투를 지향하고 평가적인 말투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의 해석에 내담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이 내담자 중심 상담은 원래 로저스는요, 검사 사용을 반대했지만 그 이후의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패터슨 같은 학자들이 검사의 사용을 일부 제한적으로 지지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어요.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과 특성요인 직업상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해놨었죠. 한쪽만 집중으로 외워주면 나머지는 반대니까요.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은 내담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봤고,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내담자는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상담자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이에요.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반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은 비지시적 수용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이고, 특성요인 직업상담은 이 상담은 충고와 설득을 통한 지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은 내담자의 주관적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요. 특성 요인은 정반대겠죠. 그 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이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이고, 특성 요인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은요, 상담 전에 심리 진단이 필요치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성 요인 상담은 심리 진단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특성 요인 진로 상담을 적용한 윌리엄슨의 6단계 상담 과정 아까 있었죠. 분종진 예상추 한번 답이 딱 나오죠. 이렇게 분종진 예상추 2번 답이 딱 나와요. 22년도 역시 공시 문제인데,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우리가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 이미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다 라고 답을 대본에 고를 수 있겠네요. 강의 중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